타당성이 없는 가출이에요 이건. 그렇죠. 이건 실종인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없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가출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멀쩡하게 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 일본 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가게 땡쳤으니까 가게 처분하고 더 나아가서 지가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지 동거남한테 주래. 그러니까요. 이런 가출 신고가 어디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범죄하고 연루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오늘 제목은 이게 2017년도에 발생했던 내연녀 토막살인 사건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좀 그래요. 사실 이게 참 내가 토막살인 사건 대한민국에서 진짜 아주 정확하게 몇 건 일어났을까? 토막살인이요? 네, 토막살인으로 네. 가는 게 정확하게 몇 건 일어났을까 하고 그 조사를 해봤는데 네. 잘 안 나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 그 근데 토막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요? 그거 어떻게 분류돼요? 토막의 개념이 뭐 어느 한 부분만 잘랐다고 그래서 토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네네. 또 해체한 경우에 토막으로 완전히? 보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토막의 그 이유도 증거인멸 목적의 토막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거는 또 다른 이유. 사체 오욕이라든지 맞아요. 어떤 그 복수심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막도 또 근데 이제 우리가 연살인 범죄 관련해서 뭐 해외 살인 사건까지 포함해서 제가 그런 논문을 많이 썼지만 네. 사실은 연쇄살인 범죄자들의 행동 양태, 범죄 양태 중에 1번 특징이 토막이에요. 네. 토막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수행 과정에서 또 그 아주 특이한 특징은 안대, 눈 가리개, 네네.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이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토막살인 사건이 몇 건이 났는지를 도저히 내가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줄 잡아서 그냥 전부 포괄해서 막 합친다 그러면 네네. 한 250, 60건. 연간이요? 연간이 아닙니다. 전체 다요? 전체, 예. 250, 60건. 토막이라고 꼭 거기다가 산입을 시킨다면. 250. 근데 이제 또 그 폭을 넓히면 훨씬 많을 수도 있고. 그러게요. 이게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토막살인 같은 경우는 통계가 진짜 잘 못 본 것 같아요. 예, 교수님. 이거 많지도 않고요. 또 불편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유 뭐 시신 사람을 죽인 행위도 나쁜데 그거에다가 더해서 토막까지 내고 이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다 해서 감추려는 경향이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연살인 범죄를 연구하는 이 범죄학자들 사이에서는 토막은 어떤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연구 과제예요. 맞아요. 예. 예, 연구 과제입니다. 이게 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연쇄살인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직결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토막 사체가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 또 연쇄살인 그 다를 밝혀지지 않은 그런 건지 아니면 별개의 그런 건지 파악하려고 그러면 그런 데이터 수치를 파악해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거든요. 뭐 이를테면 이제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7토막 정도거든요. 유영철이는 정말 잔인한 새끼예요. 정말 잔인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나름대로 어떤 토막 시신 한 날에 8등분 정도 해요. 거의 딱 6에서 8. 신체 딱 예. 구조상. 예, 그런데 유영철이 같은 경우는 거의 분해 직전이에요. 17토막 정도거든요. 그래서 유영철이 사건 수사할 때도 뭐 이제 모 대학교 뒷산 뭐 이런 데서 그 시신 수거할 때도 네. 정말 잔인했어요. 한 17토막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분해를 하고. 맞아요. 그거는 진짜 교수님 그 어떤 그 은폐하려고 그렇죠. 안 잡히려고 하는 거를 넘어선 어떤 행위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살인 범죄의 어떤 그 행동 양태 맞아요.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서 연살인 범죄를 연구하는 범죄학자들 입장에서는 토막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일반화돼 있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좀 가급적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죠. 우리는 맞아요. 우리 정서가 그거 보면 아직까지 우리는 그래도 좀 우리 국민들이 순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또 그런 개념도 섞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사자의 그러니까 망자의 어떤 예의 막 그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동양 사상에서는 또 좀 중요하게 여기니까. 글쎄 그런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본 같은데 일본 맞아요. 같은 데서 토막하는 거는 뭐 이건 상상 초월입니다. 상상 초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오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연녀 토막 살인 사건을 하게 됐는데
2017년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017년 11월 5일이에요. 네. 청주입니다. 청주. 이 청주에서 47살 먹은 탁씨. 네. 탁씨예요, 여성분 이름이. 네. 이 탁씨가 청주에서 다방을 운영해요. 다방. 다방을 이제 운영하다가 이 탁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거예요. 여성이 예, 실종돼서. 다방을 운영하던 이 여성 그 업주 탁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 청소년계에 네. 접수가 된 겁니다. 접수가 됐는데 이 신고자가 누구냐면 공교롭게도 다방 종업원이에요. 아, 가족이 아니고요? 네, 가족이 아니고 다방 종업원인데 네. 이 다방 종업원도 네. 실종된 거는 알긴 알았어요. 계속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업주가 안 3일째 다방을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아니, 왜 이러시지 이러고 있는데 예. 문자가 하나 또 걸려옵니다. 이 종업원한테. 네. 그 문자가 걸렸는데 종업원한테 걸려온 그 문자 내용을 딱 보니까 예. 탁씨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맞긴 맞아요. 네네. 내용은 뭐냐면 내가 급한 일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됐다. 왜? 일본으로? 이거 참 특이한 일이죠. 업장을 그러게요.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종업원한테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부득이한 일로 급한 일로 일본으로 가게 됐다. 예. 그래서 엄청 친한 사람인가 보지 종업원 친구는. 그러게요. 지금 내 집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하고 네. 가게는 뭐 어디겠어요. 다방이죠. 네. 이거를 처분해서 네. 내 애인 예. 내 애인 그 64세 된 송 씨가 있어. 송 씨. 예. 탁씨의 그 애인이에요. 애인? 내연남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 송 씨한테 줘라. 그게 문자로 예, 왔다고요? 이게 문자로 온 거. 이거 황당한 문자죠. 이게. 갑자기 이런 방법 없다가 없어진 사람이 일본에 갔고 일본에 가게 됐다 내 그러면서 집과 가게는 애인한테 줘라고 그것도 종업원한테 문자가 종업원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희한하네. 그러면서 지금 그 휴대전화번호 문자 온 전화번호를 보니까 그게 송 씨의 휴대폰이야. 아, 또 심지어 택시의 번호도 아니에요? 예, 예. 내가 지금 부득이하게 예. 송 씨 휴대폰을 내가 써서 너한테 지금 연락을 한다. 아, 이거 너무 뭐 이상하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종업원한테 문자가 오니까 종업원이 황당하잖아요. 이건 그렇죠. 어떤 종업원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이건 그렇죠. 너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 비슷하게 들었대요. 그걸. 뭐야 누가 장난치나. 이씨. 그렇죠. 예, 이거 뭐. 누가 진짜라고 믿겠어요. 그러고 진짜 내리 연장 한 3일째 연락이 없으니까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청주 상당경찰서 여성 청소년계로 가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없어졌다. 네, 없어졌다. 신언니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실종 신고가 있고 가출 신고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이제 우리 그 일반 그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게 헷갈릴 거야. 그러실 아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는 가출 신고고 뭐는 뭐는 실종 실종? 신고야? 이게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우리는 같아요. 그냥 어련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럴 것 같더라고. 예, 예, 예. 차이가 있어요. 실종 신고는 말 그대로 이거는 수사가 수반돼야 되는 그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실종은 예, 예. 나갈 이유도 없고 뭐가 모든 갑자기 없어진 거죠. 앞뒤 정황을 따져볼 때 이 사람이 없어질 이유가 없어. 예, 예, 그렇죠. 출근했다가 그 길로 아예 안 와버리면 이건 가출이 아니라 실종이지. 그렇죠. 근데 집에 있다가 나가더니 안 들어왔어. 예, 예. 그건 가출이죠. 뭐 술 먹으러 가 예. 이렇게 하고 뭐 그 요게 이제 뭐 물론 실종하고 이게 가출의 차이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구태여 구분한다면 그렇고 이제 문제는 경찰에 신고를 할 때 가출 신고를 하게 되면 네. 경찰이 어떤 거에 집중해서 살펴보냐면 네. 가출 동기를 따져요. 이 사람 집 나갈 만한 이유가 에 있는가? 부부 불화가 있었어? 아빠한테 혼나서 나간 거야? 네. 공부 못했다고 꾸지람 들은 거야 얘? 그래서 나간 거야? 아 얘 옛날부터 지 친구들이랑 어울려갖고 어디 막 여행 가고 그랬던 애야? 가출 그렇죠. 동기를 따져. 그렇죠. 가출 신고를 하면. 네네. 근데 실종 신고를 하잖아요. 네. 이건 수사예요. 이게 없어질 없어질 이유가 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없어졌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사예요. 예. 그러면 가출 동기를 찾는 일과 네. 진짜 실종돼서 없어져서 수사에 거의 준해서 이거 달라붙는 것과 차이 다르죠. 강도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실종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들은 준 강제성을 띠고 수사를 해요. 그렇겠네요. 예. 그 집에 가서 뒤져보기도 하고 수색도 하고 예, 예. 막 이런 그 강제성을 띠기 시작해요. 실종은. 그렇죠.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가출 신고와 실종 신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죠.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그래 이 경우는 예.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저 전화 온 걸로 봐서는 가출이에요. 문자 내용도 가출이긴 하죠. 가출로 보여요. 그러나 타당성이 없는 가출이에요. 이건. 그렇죠. 이건 실종인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없어진 거라고 봐야 돼요. 가출로 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멀쩡하게 업장을 운영하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 일본 가게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가게 땡쳤으니까 가게 처분하고 더 나아가서 지가 살고 있는 집까지 처분해서 지 동거남한테 주래. 그러니까요. 이런 좋은 거 가출 어딨어요. 신고가 어디 있어?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범죄하고 연루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높아 보이네요. 그래서 실종제 처리 사건 신고가 된 거예요. 네네. 당연히 이제 실종 사건은 수사라고 그랬잖아요. 네. 수사가 여청계에서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그게 들어오면 실종이라고 하더라도 여청에서 먼저 확인을 해요. 가출 가출 뭐 저 실종 합쳐서 그냥 1차 수사를 하고 네. 아 이거는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청팀에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사건하고 연루됐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면 수사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요. 그럼 또 수사과에서 또 혹은 형사과에서 네. 강력하고 연관됐으면 형사과로 또 이첩되고 그렇겠네요. 그래갖고 이제 이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여청계에서는 먼저 나가가지고 집을 나간 그 택시의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택시 집 근처 CCTV를 까요. 언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집 근처에 보였는지. 있었는가. 네, 그래서 이제 택시 집 근처에 가갖고 이제 CCTV를 먼저 분석을 하죠. 네네. 그랬더니 택시가 실종된 거는 아까 11월 5일 날 실종 신고됐다고 그랬잖아요. 11월 2일 날이에요. 한 3일. 예, 3일 전에 11월 2일 날 택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내연남 송 씨. 이 사람은 이제 예전에 건축업 건설업을 했었다고 그래요. 네. 그 내연남 송 씨가 같이 집을 나서요. 나가요, 같이. 나가는 게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11월 2일 날 들어올 때는 택시는 안 보이고 송 씨만 보여. 남자만. 그럼 그 길로 없어진 그러면 거네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종거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택시 집에서. 예. 택시 그 여성 집에서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11월 2일 날 둘이서 나가서 같이 외출했는데 들어올 때는 없다. 남자만 들어와. 네. 택시는 안 들어와. 그러면 그 사이에 택시는 없어진 거예요. 예. 그 즈음에 이 송 씨 그러니까 이 택시하고 이 동거남 송 씨는 한 3개월 정도 택시집에서 동거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네네. 한 3개월 가까이. 네. 원래는 애초에는 이 송 씨가 이 남성 송 씨가 그 택시가 운영하는 다방의 단골 손님이었대요. 아, 손님으로 만났군요. 예, 단골 손님이었는데 그 추후에 이제 서서히 가까워지면서 내연 관계가 돼가지고 석 달 전부터 택시집에 들어가서 이제 얹혀 사는 거예요. 이 송 씨가. 네네. 이 남성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경찰이 벌써 이건 뭔가 송 씨가 이상하죠. 그쪽 같이 나가는데 어디 갔냔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나 이제 이 상황에서는 택시가 없어진 것 뿐이지 택시가 살해됐다거나 뭐 이런 건 지금 아니니까. 그렇죠. 강력 사건으로 바꿀 상황은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긴장했을 거예요. 이 좀 너무 수상하니까. 예. 이거 긴장했을 거예요, 경찰이. 예.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제 바짝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송 씨라든지 탁 씨라든지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그 주변 지인들을 다 달라붙어서 탐문 수사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네. 이 송 씨하고 탁 씨 간에 금전 문제가 있었대요. 아, 그럼 갈등의 요인이 예, 있었네요. 금전 문제가 있었고 서로 감정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좋아서 들어가고 3개월 살았는데 그 3개월 사는 사이에 또 이 금전 갈등도 좀 있었고 특히나 이제 이 송 씨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대. 어떤요?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산다 그래가지고 네. 이 탁 씨가 여성이 나를 엄청 무시해. 지 종업원들 앞에서 나를 함부로 하고 이런 얘기를 불만을 토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안 좋네요. 예, 이게 이제 느낌이 아주 이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네네. 요 정도 되면 요건 여청팀에서만 붙을 일이 아니야. 강력 사건의 기미가 보인다. 여기 벌써 이제 감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지금 뭐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발견된 건 아니지만 예. 사람은 지금 증발한 상태, 증발. 없어진 상태. 증발에 완전히 행방불명된 상태인데 같이 나가는데 한 사람만 들어왔지. 예. 주변 사람들 조사했더니 감정이 상당히 많지 생각보다. 예. 그러면 지금 경찰은 불행한 꿈을 솔직히 꿀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탁씨가 이거 무슨 일이 혹시 있지 잘못됐나? 않을까?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예. 야 이거 강력팀에다가 의뢰 수사하자. 와, 근데 그래서 무슨 강력이 이제 붙어요. 이런 실종 사건 수사하면은 그 형사님들이 굉장히 초조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생존의 가능성이 있고 혹시 잘못될 가능성도 있고 시간이 빨리 지금 이 사람을 그럼요. 막 찾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엄청 클 것 같아요. 몇 분 상관으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 불안해요. 엄청. 그러니까 이제 여기선 더 가릴 필요 없다. 강력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강력팀이 붙었다고 그래갖고 실종이나 이런 데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강됐다고 보면 돼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강력이 이제 달라붙은 거예요. 강력팀에서도 이제 모든 서류가 넘어오니까 다 정밀하게 분석했겠죠. 네네. 저도 이제 뭐 그 수사과장하고 그럴 때 저 여청과에서 넘어오면 내가 갖다 놓고 기록 다 살펴봐가지고 아 이거 위험하다고 느끼는 게 많이 있었어요. 머리가 쭈입쓰는 경우 많았어요. 그런 판단이 진짜 중요한 사건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전부 조사한 내용 읽다 보면 아 이게 뭔가 이게 빈틈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아. 예. 그리고 뭔가 불안해. 그리고 뭐 이상하더라고 사람 심리가. 왜요? 가슴이 콩탕콩탕 뛰기 시작해 막 읽으면서 읽으면서 그런 사건들을 뭐 뭔지 모르게 막 싼 그런 느낌이 불안한. 여지 없더라고. 불길한 느낌은 정말 100% 맞더라고. 그러니까요. 아마 여기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강력팀에서는 이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 이 사건의 키맨은 송 씨야. 그렇죠. 송 씨가 분명해 이거. 예. 그러면 일단은 이제 형사들 말로 간이라도 보자. 이렇게 한번. 예. 데려와 보자. 예. 데려와 가지고 그때 사실은 이제 좀 지금 탁시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당신이 같이 살았었으니까 예. 당신한테 우리가 좀 조언을 찾으려고 좀. 지금 예. 진술을 들어보려고 그러니까 좀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부르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 간 보는 거예요. 밖에서도 전부 다 쳐다봐요 형사들이. 표정 하나까지 이 행동 하나 이렇게 손 떠는 거 하나까지 다리 떠는 거 하나까지 다 봅니다. 밖에서. 질문하는 형사는 따로 하나 앉아가지고 질문 내용 쫙 갖추고 있고 네. 나머지 형사들은 밖에서 다 살펴봐요. 표정까지. 그죠 이게. 그리고 일부러 물을 안 갖다 놔요. 이 입이 바짝바짝 마르나. 네, 일부러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사할 때도 물 넣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부러 물을 안 갖다 놔요. 수시로 먹으면서 할 수 없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막 지가 입이 마르면 물 좀 먹으면 안 될까요? 할 때 그때 표정도 또 살펴보고 네.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수사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송가가 이 송 씨가 이 키맨이다. 그럼 이 사람을 일단 참고인 조사를 하자. 일단 혐의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11월 6일 날 저녁에 불렀어요. 네네. 저녁에 오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충 확인해 보니까 지들 둘이 가까워진 건 그 다방의 단골 손님으로 한 2년여 전부터 드나들었던 모양이더라고. 꽤 됐네요, 그러면. 꽤 됐어요. 사귀어 온 거는. 네네. 2년여 정도부터 이게 드나들고 만나고 하다가 3개월 전부터 이제 합친 거예요. 동거해 온 거예요. 이제 그거 확인했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탁시가 어떻게 됐다는 그 근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술하는 내용을 이것저것 간보고 다 물어보고 심증을 굳히는 데는 쓰지만 네네. 이 사람을 또 함부로 막 추궁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진술만 꼼꼼하게 받기로 했어요. 사실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날 11월 2일 날 둘이 나갔잖아요. 나가셔서 어디 갔었어요? 어디 갔어요? 그 몇 시경에 거기 도착했어요? 누구 거기서 만났어요? 식사는 누구랑 했어요? 그다음에 탁시하고 거기서 헤어졌다며요. 네. 그럼 탁시는 어느 방향으로 갔어요? 그런 것들. 그때 저 탁시는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이게 사실 생각도 못하는 것들을 막 물어봐요. 옷 같은 거 물어보고 막 이러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깜짝 놀라죠. 백을 뭐 들었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경찰이. 근데 그거 사실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툭툭툭 던질 때 실제 경험하고 본 사람이면 자연스럽게 뚝뚝뚝 얘기를 해요. 그렇죠. 디테일한 거를.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멈칫멈칫하는 게 이게 분명히 브레이크가 걸려요. 순간순간. 맞아요. 네. 그거를 심증 이제 다 굳혀갖고 체크하는 거예요. 맞아요. 교수님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이제 실무에서 다 하시는 건데 이걸 이제 이론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이제 예상치 못한 질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이게 보통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여튼 내가 이제 잡혀가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걸 예상을 하니까 준비한단 말이에요. 뭐가 준비가 돼 있죠. 근데 이제 나름대로 꼼꼼하게 준비를 해도
뭐 방금 말씀하신 거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준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준비를 할 만한 걸 물어보면 이 사람은 준비된 대로 잘 답변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준비를 못한 거를 확 물어봐야면 이제 이 사람이 다르게 행동을 하거나 버벅대거나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거나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라라고 이제 기법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실무 현장에서 이렇게 다 우리 이제 계시는 형사님들이 다 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둘이서 헤어질 때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고 그때 백은 무슨 색깔에 뭘 들었어? 신발 뭐 신었던가요? 갑자기 뭐 갑자기 막 이렇게 이제 묻거든요. 이제 그거는 막 하여튼 꼼꼼하게 해가지고 일단 적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압박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말로 하는 사실은 말만 참고인 조사지 말로 하는 피의자 신문 조사예요. 추궁하는 거랑 비슷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혐의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근거는 없으니까 네네. 일단은 진술 싹 받고 난 다음에 송 씨 이제 귀가를 시키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불러서 송 씨한테 진술을 들어보니까 네네. 송 씨가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뭐예요? 11월 2일 날 이제 외출하고 나가고 했잖아요. 네. 아니 tak시가 자기 그 내연녀가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겠다고 했대 자기한테. 그 자기도 황당해가지고 네. 아니 내가 동거한 지 지금 3개월 됐는데 너 갑자기 일본으로 떠나버리고 다 끝내자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 나 황되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갖고 싸웠대 서로. 네. 아 나는 그래서 가야 된다 이유야를 막 나오고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래서 다퉜대. 뭐 다퉜고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가 일본 못 가게 하려고 휴대폰을 뺏었대. 일본 그 휴대폰을 뺏어갖고 안 주면 못 갈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화를 막 있는 대로 내면서 그 혼자서 집을 나갔다는 거야. 그렇게 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이 나갔다가 본인 혼자 들어온 거를 경찰은 CCTV를 이미 확인을 했잖아. 했는데 지금 이 사람 얘기는 화를 내고 휴대폰 뺏기니까 화를 내고 자기 가버렸다고 이렇게 지금 진술했잖아. 그러니까 요거 뭔가 있기는 있다. 뭔가 이 말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더 밤에 일부러 불러서 조사한 거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 아마 시간이 넘어가니까 일단 보내기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체로 어떤 식으로 그 급습해서 참고인 조사할 때 시간을 정하냐면요. 낮 시간을 안 정해요. 낮보단 밤에 더. 밤에 정하는 게 낫습니다. 심정적으로 환경이라든지 분위기가요. 밤에 불러다가 추궁하는 게 훨씬 상대방한테 부담 많이 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에 좀 늦은 시간에. 늦은 시간에 딱 불러서 그래서 이제 23시 이후로는 동의서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는 물론 참고인 조사는 뭐 본인이 동의 뭐 하면은 뭐 더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동의 받고 하거든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날 때쯤 밤 정도 될 때쯤 돼서 그러면 오늘 일단 가시고요. 내일 정도 또 한번 저희가 필요하면 또 뵙겠습니다. 그렇게 보내면 그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그러겠죠? 그 잠자지 말라고 일부러 저녁에 조사받는 거예요. 긴장하고. 낮에 실컷 조사 받아놓고 가서 목욕하고 또 밤에 편하게 주무시면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후 시간대 18시 이후에 불러다가 한 21시경부터 한 2시간 빠개버리고. 야간 조사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가슴을 다 뒤집어 엎어놓고 그냥 발랑발랑 뛰게. 그래놓고 일단 보내. 그러면 그날 저녁에 가서 절대 잠 못 자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래야지 유리하거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사실 또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자백하는 경우들도 있죠. 있어요. 이제 막 밤새도록 밤 고민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밤이 돼야지 혹시 누구를 해쳤으면 환상도 보시거든요. 그렇죠. 어두운 데서 환상이 잘 보이거든요. 그러라고.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따지고 보면 참 수사가 야비하기도 해요. 아니죠. 이거는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인권 침해라면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형사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나름대로 또 그 수사 스킬이에요. 그럼요. 이제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재조사한다고 그러고 이제 정황만 가지고 그 사람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오라고 불러서. 밤에 받은 진술 줘서 갖다 놓고 다 나름대로 우리끼리 회의하고 분석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부르는 거야. 왜? 송 씨가 키맨이니까. 이 사람만 한 놈만 물고 늘어지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어허. 전화가 끊겨버린 거예요. 연락이 두절된 네, 거예요? 연락 두절이 돼버린 거예요. 연락 두절. 이러면 거의 뭐 확신이죠. 네, 사실은 형사들이 이때 이제 두 가지 감정을 느껴요. 어떤? 연락이 거예요? 딱 끊기고 도망가 버리면 네. 이건 자백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때부터 홀가분하게 피의자는 특정된 거예요. 검거만 하면 돼. 저 사람 잡기만 그래서 하면. 마음이 이제 한편 편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또 두 가지 감정 느낀다고 그랬죠. 또 어떤 경우는 딱 끊기고 사라져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놈을 잡으러 다니는 게 또 깝깝해지는 거야. 그렇죠. 만약에 꽁꽁 숨어버리면. 아 이것이 미리 거기다 보초 안 세웠다고 꼬미 안 세웠다고 또 비난받지 않을까? 또 이런 또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직원들한테 못된 상사였는데 내가 이 케이스 지휘를 했었으면 네네. 한 사람 미안하지만 우리 직원 내가 보초 세웠어요. 가봐라. 그 집 앞에서 보초 세웁니다. 없어질 수도 잠복시켜요. 있다. 네. 잠복시킵니다. 저는 또 꼭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욕 많이 먹는 상사 중에 하나 있어요. 힘들게 밤새도록. 네. 그 대신 내가 이제 고기 사주고 했죠. 예, 하여튼 전화 끊겼어. 그러니까 경찰 득달같이 달려갔죠. 네네. 달려갔는데 네. 왜요? 음독했습니다. 음독. 아 어디로 내튄 게 아니고. 네. 다 죽어가는 그 송 씨를 집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허겁지겁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 조치부터 합니다. 네네. 이송 조치를 했어요. 뭘 먹었냐면 이 사람이 네. 공업용 접착제를 먹었어요. 아이고 무슨 건설업 했다 그러더니. 네, 공업용 접착제 아시죠? 예. 예. 그걸 마셔갖고 거의 뭐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그 11월 7일 날 16시경이에요. 네. 오후 4시경에 그 위급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찰들이 형사들이 얼른 그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왕 간 김에 네. 집에 들어가서 그 송 씨 집안을 살펴봤어요. 경찰이. 네. 네. 살펴보다가 경찰이 하나의 메모를 찾습니다. 메모. 그 메모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네. 경찰에서 그러니까 어저께 진술한 내용이에요. 경찰에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네. 어제 진술했잖아. 네, 네. 그 내용이 모두 현실이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가 그냥 싸우고 화나서 집 나갔다 이게 사실이었으면 그게 지가 좋겠다. 진술한 내용이잖아. 네. 그 내용이 모두 현실이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썼어요. 아 이건 뭐 거의. 그 가족한테 자기 가족한테도 유서를 몇 개 남기긴 했는데 네네. 그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네네. 요 경찰에서 내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 현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경찰 앞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메모지 형태의 어떻게 보면 거의 유서 유사네요. 요거를 보낸 거예요. 거의 뭐 그리고 또 인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인정이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아 참. 즉 말하면 강력범죄입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가 잘못됐을 수 있다. 유서를 본인이 남길 정도면 피해자가 신상에 지금 그렇죠. 중대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제 경찰 여기서부터는 이거 큰 사건이다. 그래도 이제 경찰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된다 저 사람을. 그러게요. 살려야지 탁씨를 찾는다. 그렇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밝힌다.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빨리 후딱 다 옮겼으니까 살 수 있겠지. 예. 이렇게 하고 기대를 했는데 네. 3일 만에 11월 10일 날 16시 22분 딱 3일 만이네요. 딱 3일 만에 이 사람 사망해 버립니다. 아이고 참 이 키맨이 지금 사망해 버렸으니 이거 말 그대로 이제 진짜 황당해진 거죠, 이거. 뭐 어떻게 뭘 찾아요? 닭조통게 네. 지붕 쳐다보는 꼴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때 지금 난리 났었대요. 야, 그때 안 내보냈어야 되잖아. 그때 꼬미 붙였어야 되잖아. 근데 꼬미 붙여서 집안에 들어가서 집안에서. 같이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밖에서나 감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뭐 지역 언론한테도 욕도 엄청나게 또 먹고 이게 시끄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내용 보니까. 자, 이때부터 이 수사는 이제 깜깜해지는 거예요. 난관에 봉착하는 겁니다. 일단 그나저나 탁시를 참, 어디서 찾아요? 문제는 탁시예요. 지금 이제 송 씨는 어찌됐건 자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지금 약 먹은 거지만 예. 지금 송 씨가 죽어버리면 바람에 이 탁시는 지금 오리무중 어디 가서 이제 뭐 단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쳐버리는 거지. 거의 단서 없는 상태에서. 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경찰도 답답하니까 다시 탐문 들어가 주변. 할 수 있는 게 또 그밖에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제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시 만나러 다니는 거야. 확대해서 더. 그 탁시하고 뭐 이 송 씨의 관계라든지 뭐 등등해서 네. 이거를 이제 재탐문으로 해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고.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는 형사 아니 혹은 형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난히 반짝반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형사 막내도 있고 뭐 중간 고참 뭐 짬밥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한 팀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상하게 어떤 단일 사건을 할 때 네. 뜬금없는 소리를 손들고 이렇게 회의할 때 하는 형사들이 꽤 있어요. 갑자기. 예. 갑자기 손들고. 예, 예. 그런 거 아닐까요? 얘기해봐. 사실은 그러면 어떤 경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아이씨 저 새끼 지금 이 심각한 수사하는데 씨. 한번 어떤 이 사례를 한번 내 얘기를 해볼까? 예, 예. 이 포천 여중생 매니큐어 살인 사건 아침 이제 수사회의를 8시부터 해요. 네. 전체 한 100명 가까이 형사들 앉아서 강당 비슷한 데 앉아서 자 회의해요. 자 저쪽 막내 형사부터 지금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들 하나씩 해봐. 손 들고 주르륵 다 얘기해서 이제 다 들었어. 네. 옆에서 한 사람 다 메모해요. 영양가 있는 거 별로 없어. 영양가 있으면 수사 금방 해결됐지. 그리고 영양가 있는 거는 발표도 안 하고 새끼. 아유, 혼자 나중에 알고 지 혼자 있어요? 먹으려고. 네, 사실 이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네. 이제 그런데 자 다 끝났어? 그러면 이제 야 기탄 없이 얘기해도 좋아. 아무 얘기나. 아무 얘기도 상관없으니까 자 지금 더 할 얘기 있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런데 갑자기 저쪽 끝에서 평상시에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얼얼얼얼 하는 형사가 손 번쩍 들어. 꼭 얘기해봐. 아 이놈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걔가 말이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40대 정도 되는데요. 머리는 귀 밑에까지 이렇게 덮었고요. 눈이 이렇게 째져 있고요. 광대뼈 툭 튀어나왔어요. 그리고요. 평상시에 뭐 이 등산용 조끼 같은 거를 그 티 위에다 입고 항상 무슨 늦가프 운동화 무슨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데요. 이게 지금 형사들이 다 놀래갖고 그렇죠. 뭐야 막 적는 거야 이제. 너무 수첩에다가 자세하게 특정을 하시니까. 이제 하다가 근데 그게 지금 너 누구한테 들은 거야? 그랬더니 예, 제가 어쩌니 이렇게 꿈을 꾼 겁니다. 미쳐버려. 아 어쩐지 자세하게 말씀하신다 했더니 꿈에서 보셨구나. 소리 빽빽 질러 이 새끼 막 소리 질르지.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걔가 얼마나 그 형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골몰했으면 밤에 꿈속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이 새끼 이게 회의 시간에 무슨 헛소리 한다고 찐 빠지고 욕을 하면 2번 다시 꿈 얘기 안 해요 그거. 그렇죠. 근데 사실 꿈이라는 게 내 무의식 중에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던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발현돼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최모 형사라고 있었는데 걔는 그런 꿈을 너무 많이 꿔. 되게 특이하시. 그래서 걔가 자주 회의할 때마다 꿈꾼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인데 그래도 그만큼 그 사건에 집중하고 매달려 있다는 맞아요. 어떤 그 증거고 의지라고 봐서 네네. 뭐라 하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그런 경우 왕왕 있어요. 이 사건 하다 보면 그래서 다 자세히 들어봐야 돼요. 이 사건도 네네. 사실은 이제 이 원팀 요 팀 중에서 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형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중고참 정도 되는 친구가 네네. 계속 재탐문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딱 그러더라는 거야. 팀장님 네. 이거요 이렇게 막 댕겨봐야 우리 탐문 다 한 사람들인데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한정적이에요. 다방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이는데 탐문해봐야 나올 거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참고인 조서를 한번 우리가 다시 분석해 보이죠. 송 씨가 했던 말을 이 송 씨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조서를 지가 받았대 꼼꼼하게 그거를 한번 재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는 거야. 뭐 볼 게 있나. 그때서 맞아. 그 참고인 조서는 별로 신경도 안 썼어 그동안. 송 씨 나중에 불러다가 조사하려고. 이거는 거짓말 치고 사실 이러네. 추궁하는 걸로 받은 거거든. 그날 밤에 조질려고 압박용 막 그냥 받은 거거든. 사실 양식도 그냥 개발 세발 막 받은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막 디테일한 거는 막 그냥 겁주기 한 수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그래 그걸 받자.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템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송 씨가 1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네. 자신이 사건 당일날 알리바이를 기재한 그런 내용 있잖아. 네네네. 참고인 조사를 분석을 들어가요. 아 이거 진짜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거 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진술을 받아놔야 돼. 1차 조사는 다우지가. 맞아요. 양식 없이 막 받아도 돼요. 그 양식 지키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확인할 거 다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 조사 잘 받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뭐 파라 원칙만 잘 지키면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것만 딱 받으면 되지. 뭐 개발 세발 뭐 다른 걸 받고 그래. 근데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조사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꼼꼼하게 많이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그 저 조서를 참고인 조서를 갖다 폈어요. 딱 여러 명이 갖다 놓고. 네. 딱 펴놓고 이제 보는 거야. 자, 사건 발생 이후에 본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형사가 물어봐요. 네. 그랬더니 자기 이제 나도 이 저 탁시가 사라져 가지고 동거녀가 사라졌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도 정말 너무 답답한 마음이 생겨 가지고 나 이제 안 되겠다. 난 좀 기도를 좀 다녀와야 되겠다. 기도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자기 고향인 네. 충북 보은 내북면이 있대요. 충북 보은. 충북 보은 내북면 쪽으로 기도를 다녀왔다고 진술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알리바이 비슷한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다 주변 사람들을 탐문을 했더니 이 송 씨 이 사람이 네. 옛날에 건설업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네.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이야. 그 기도가 그런 기도구나. 거의 이제 무당에 진입하고 있는 정도의 사람이야 이게. 반무당 보니까. 정도 되는. 사실 네. 탁시도 거기에 홀랑 빠진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렇죠. 64세하고 많이 차이. 예. 그런데도 동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예. 돈도 줘가면서. 네. 47세 맞아요. 무속인이야 무속인. 거의 준무속인. 무속인 비슷한 거예요. 무속인인 거예요 거의. 거의 무속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거녀가 사라지니까 답답한 마음에 고향인 충북 보은 내북면 쪽에 기도를 다녀왔다. 네네. 근데 그 기도 다녀온다는 얘기 알아요? 우리 홍 박사님 아실까? 이 무속 그 무당들이 집에 앉아갖고 손님 오는 것만 부르고 굿하고 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도 내공을 쌓요. 네. 그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이 딱 되면 계룡산도 들어가고요. 맞아요. 뭐 어디도 들어가고 네. 저 자기 기도하고 치성 드리고 뭐 내공을 좀 갖춘 다음에 또 나와서 전 보고 그래요. 최우 교수님 태백산이 왜 영험한 산이라 그러잖아요. 많이 올걸? 거기 엄청 많이 와요 무속인들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산에도 촛불 같은 거 아니면 맞아. 음식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저쪽에 등산로 아닌 쪽에 가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그쵸, 이제 못하게 구석구석에. 하는데. 계룡산은 거의 다잖아. 그런데 그런 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기도를 하러 다닌다고. 기도를 많이 해 기도빨 받는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다면 글로 갔다. 요 사람이 보은이 자기 고향이고 보은 내북면이 네. 기도한 장소가 혹시 이 키가 될 수도 있다. 이거 맞을 얘가 수 있을 기도하러 것 같아요. 갔다는 장소가. 예. 형사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속인들이 기도를 하는 장소로 선정하는 곳은 어딜까? 내북면에 어딜까? 네네네. 이거는 알아봐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러 가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죠. 니네 주로 기도하러 가면 어디냐? 어디로 가냐? 내북면까지 나왔어. 내북면에 어디 가서 해? 학교 앞에서 했는지 뭐 또랑에서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무속인을 또 찾아가서 탐문합니다. 그 무속인을 또 엄청 만났대요. 또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을 형사들이. 주로 어디에서 기도하느냐. 그 형사들이 무속인 만나러 가면 무속인들이 다 알아요. 저 수첩 하나 들고 이러고 달랑달랑 잠바 입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기다렸다가 딱 들어가면 예. 전 볼 것도 아니면서 왜 들어와? 그거 알아요 금방. 전 보러 온 손님 아니구나. 전 볼 것도 아니면서 왜 들어와?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건 복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지. 드려요? 그럼 한 2만 원 주고 전 보러 가면 기도하러 가면 대체로 어디로 가요? 요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또 혹시 보은 그쪽에는 좋은데 기도처 있어요? 네. 기도발 좋은데 있어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 예. 여러 군데 가서 이제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몇 가지로 딱 나눠주더만 이게 산. 예, 산 일단 산. 이게 바위가 많은 산이라고 그래요. 바위가 많은 산. 네. 그 다음에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 신성한 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곳. 수령이 아주 나무가 나이 많은 나무가 있는 곳 혹은 토굴. 굴. 세 개로 압축이 되더래요. 주로 이게 그러니까 무속
유족인들이 가는 기도 터가 예.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대요. 자기들끼리 안 돼요. 예. 그런데 딱 3가지 분류라고 그래요. 바닷가 쪽에 뭐 이거 빼고는 여기는 보은 이쪽은 산 쪽이잖아요. 산 쪽이라면 바위가 많은 곳과 토굴이 있는 곳,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 요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네. 이때부터 형사들 다 내려가서 찾아야 되겠네 또. 충북 보은군 내북면에 내려가가지고 네. 이제 그 산, 바위가 많은 산, 그다음에 오래된 나무가 있는 그 산 인근, 그다음에 토굴 이쪽으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수색을 해요. 네. 그래서 며칠간에 걸쳐서 거기를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압축이 된 거는 거기가 탄광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었대요. 굴착한 데가. 네네네. 그래서 내북문 쪽에 있는 산이라면 네. 대체로 토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송 씨가 죽기 전에 이걸 물어봤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 기도하러 갔었다. 어디로 기도하러 갔나요만 물어봤어도 맞아요. 토굴입니다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지 뭐야. 참고 뉴스 받을 때. 예. 근데 일반적으로 내북면 쪽에는 요 몇 가지 중에서 토굴이 좀 많은 편에 속한데요. 거예요. 이게 뭐 갱도를 뚫다가 만 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연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형사들이 토굴을 찾아라. 요 내북면에 있는. 내북면. 그 내북면이 근데 작은 동네가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겠죠. 산 또 주변 사람들 동사무소 가고 옛날에 갱도 또 했던 기록 이런 거 다 뽑아가지고 이제 조금 파다 마른 거 뭐 이런 걸 다 이제 뽑아내서 좌표 들고 다니면서 이제 이거는 전문 사람들 돈 주고 사야 돼요. 그래서 수사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그 수색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며칠 동안 거의 뭐 일주일 가까이 돌아다니면서 토굴 찾았는데 실패했어요. 뭐 별다른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발견 못하고 거의 이제 황당한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가 11월 11일이 됐어요. 11월 11일 날. 네. 그때 우연히 이 토굴 입구를 돌하고 흙으로 이렇게 막힌 자국을 찾았어요. 토굴인데 막아놓은 거예요?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을 못 찾았던 거예요 그동안. 예. 그거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토굴이 있던 터라고 동네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네네네. 근데 토굴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토굴이 있음직한 장소를 가서 계속 그 원주민 데려갔겠지. 그렇죠. 원주민이 이 근처에 있는데 하는데 형사가 보니까 막연히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이 돌하고 흙으로. 네네. 표시가 좀 나잖아. 그래서 이제 아마 툭툭 치니까 뻥 뚫린 것 같아.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탁시의 시신을 발견해요. 맞구나 여기 맞구나. 아휴. 이 토굴은 그 국내에 있는 한 탄광업체가 흑연을 채굴하려고 팠다가 수익성이 떨어져 가지고 굴착을 중단하면서 생긴 토굴이래요. 그거인데 그 안에서 시신 넣어놓고 밖에다가 쌌던 거예요. 근데 토굴 찾느라고 고생 엄청 한 거야. 구멍 뚫린 데만 찾으면 되니까 안 되지 이게. 그렇죠. 이건 막아놨으니까. 막아놨던 거라. 그래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 시신은 마대 3개에 담겨 있었어요. 마대 3개요? 그러면 잘랐습니다. 토막했습니다. 토막 냈습니다. 마대 3개에다가 시신을 토막 내가지고 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놓은 상태로 1월 11일 오후 3시경에 즉 말하면 실종 신고가 되고 나서 2개월 6일 만에 2달 6일 만에 시신을 발견을 했고요. 그 시신을 즉시 국과수에 부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도 확실히 탁시가 맞는지 그다음에 사인은 뭔지 이제 분석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이제 그 송가 그 죽은 송가 그 사람 집도 이제 수색했고 집하고 화물차 그죠. 그런 걸 다 수색을 했고요. 결국 부검 결과는 경부 압박 질식사로 나왔어요. 숨못 쉬게 목을 졸라. 탁시 맞고 DNA 보니까 탁시가 맞고 목을 졸라 죽인 거예요. 목을 졸라 죽이고 토막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집이라든지 송씨 집이라든지 화물차에서 증거물 찾아가지고 이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물론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마대자루 같은 것도 정밀 분석해 가지고 네. 혹시 거기에서 송 씨의 DNA가 그렇죠. 있거나 예, 예. 아니면 미세 옷 같은 게 있거나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송 씨가 그냥 볼 것도 없이 번이겠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 현장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집 같은 데 가가지고 했던 거 중에서 네. 나온 게 뭐냐면 송 씨 집에서 네. 마대자루를 묶은 노끈이 있었어요. 네. 노끈이 잘린 단면 있죠. 네, 그렇죠. 요 단면하고 일치하는 노끈을 송 씨 집에 찾았어요. 그러니까 송 씨 집에서 노끈을 잘라서 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시신에 담은 마대자루에 묶어있던 노끈과 단면이 똑같은 노끈을 찾았고, 네. 그 다음에 차에 그 삽이 실려 있어요. 삽. 예, 예. 그 삽에 그 흙이 묻어 있잖아요. 네. 그 토양을 긁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국과수 의뢰해가지고 네. 확인했더니 이제 그게 그 현장에 흙 있잖아요. 네. 그 흙하고 토양 성분이 같아요. 그럼 그 삽으로 그 현장에 그걸 현장 떴다는 판 거죠. 거죠. 그다음에 화물차 적재함 속에서도 떨어져 있는 흙하고도 다 일치했고. 그럼 맞네요. 그러면 거기서 예, 그 삽 사용해서 팠고 네. 거기서 저 시신 유기한 게 나온 거죠. 맞네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죽은 사람 검거한 거죠. 그렇네요. 범인이 죽어버렸네요. 그 내연남 송 씨죠. 예. 그런데 죽었어요. 공소권 없어. 공소권 없죠. 뭐. 이건 진짜 맥 빠져요. 그래도요. 그래도 자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금전거래로 인한 갈등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금전거래.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이 토막된 단면을 이제 경찰이 살펴보니까 네. 아주 날카로운 흉기로 시신을 훼손을 했어요. 네, 네. 이제 그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강되는 증거가 또 나옵니다. 네. 뭐가 나오냐면 CCTV 동선을 계속 파악하면서 따라갔어요. 내복면까지도. 네네. 경찰이 연장해서 그 시신이 발견된 그 근처를 메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차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진입하는 도로에 있는 CCTV를 다 깠어요. 경찰이. 네네. 다 깠더니 네. 사건 당일날 이 탁씨는 이 송가가 이거 승용차 SM3래요. 네. 그 송가의 SM3를 타고 보은군 내북면까지 함께 이동하는 게 나오고요. 아, 그러면은 여기까지 같이 간 거예요? 이후에 송 씨만 혼자서 귀가를 했대요. 아. 거기서 도망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집에서 CCTV 같이 나가는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SM3 차 타고 여기 내북면까지 그런 거예요. 가갖고 어떻게 거기서 한 한 거네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못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송가의 SM3 차에는 네. 이 도깨비 발톱비늘 예, 도깨비 바늘 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옷에 묻는 거. 그 차에 그게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토굴로 죽이고 난 다음에 토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이 옷에 같은 데 달라붙었던 걸로 추정이 돼요. 도깨비. 그리고 그 인근에도 가니까 그게 많았고요. 그 식물이. 맞네. 그러니까 뭐 똑 떨어지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목 부위, 이 머리 부위를 보니까 우열 현상이 있었어요. 목 조른 거예요. 그다음에 점출혈이 다량 발견돼서 이제 여기 눈 안에 눈 안에 점출혈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은 경부 압박 질식사의 어떤 특징과 관련돼서 우리가 수없이 얘기를 해서 이제 다 아마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방송을 하면서 죽은 사람 가면 이렇게 목매는지 안 맸는지 눈꺼풀을 이렇게 싹 까봐가지고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었는데 바늘로 콕콕콕콕 찔른 것처럼 빨간 점이 쫙 깔려있는데 이걸 일혈점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근데 이거 뭐 점출혈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일혈점 점출혈이에요. 이거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혈점 얘기를 많이 했더니 또 점출혈은 뭐고 일혈점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목을 조르게 되면 이게 목을 조르게 되면 더 이상 피가 못 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피가 결국은 피부 바깥으로 탁탁탁 튀어나오면서 터지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압력이 또 압력이 가해지니까 툭툭툭 터져서 피부 이런 데 펑펑펑 이렇게 점 찍히면서 그러니까 피 터지는 현상이에요. 그게. 그렇죠. 이게 그게 점출혈이죠. 혈관이 터지는 거죠. 네, 혈관이 터지는 거. 그걸 이제 일혈점이라고. 근데 이게 경부압박 질식사의 아주 특징입니다. 특징.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목졸림에 의한 우렬, 점출혈 다량 발견됐고 결국 목졸로 죽었다는 거고 네. 때린 거는 없었습니다.
아, 그럼 목만 조른 거네요. 몸 전체를 봤는데 외상은 전혀 없었어요. 목만 졸려서 죽인 다음에 토막을 낸 걸로 보입니다. 이 내북면은 이 송가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고향 마을이랍니다. 고향이 맞네요. 네, 고향 마을입니다. 근데 이거 참고인 조사 안 받았어도요. 나중에는 이 송가의 본적지를 경찰이 추적을 했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사건 치고 나면 이게 연고지가 있는 대로 그러면 가게 돼 있잖아요. 연고지를 뽑는데 본적까지 다 뽑아요. 경찰들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다 가봅니다. 아마 결국 택시를 만약에 참고인 요소 없이 없어졌다. 택시를 이제 찾는다 그러면 이 송가가 유력한 용의자라면 송가의 사돈의 팔촌 그 본적까지 다 뽑아가지고 거기 다 가볼 거예요. 무지하게 고생할 뻔한 거예요. 근데 참고인 조서를 받다 보니까 내북면에 기도가 나온 게 기도발이 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삽에서 발견된 소량의 흑성분은 탁시가 발견된 패탄광 토양의 색상, 입자, 구성 성분이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송가만 아는 은밀한 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집어넣고 겉에 막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기도발 받는다고 거기 가서 혼자 기도했나 봐. 그러니까 아는 장소인 거죠. 지가 기도하던 토굴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초도 있고 그렇더래요. 그러면 기도 약간의 일상생활 할 수 정도로 조성을 해놨던 토굴이었던 거야 이게. 그럼 그러니까 송가의 토굴이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M3 승용차는 보은 토굴 인근에 있는 CCTV에 잡혔고요. 그거 명확한 거예요. 그렇네요. 그리고 승용차에 삽 꺼내는 것도 흠이하게 잡혔어요 멀리서. 아, 그러면 삽을 이렇게 꺼내는 거. 똑 떨어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가 이 사람은 원래 건설업에 종사를 했고 2, 3년 전에 이 다방하던 탁시하고 처음 알게 돼가지고 아주 각별히 지내다가 이제 동거까지 갔는데 최근에 금전 문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한다고 뺀 것 같습니다. 계속 송가가. 돈을. 사업한다고 뺀 것 같고 그다음에 무속의 어떤 힘으로 탁시를 좀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줌으로.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용의자가 이 자살하면서 그냥 명구 미제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거. 그렇죠. 못 밝혔어요. 이거는 잘못하면 탁시는 못 찾아 시신도 못 찾고 그냥 토굴 속에서 그냥 끝났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그런 사건인데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건의 전모가 지금 밝혀진 그런 사건이고요. 그렇네요. 더구나 이 송가는 탁시로 가장해갖고 지인들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아까 뭐 일본 가니까 일본 가니까 그러고 또 그 탁시 휴대폰으로도 막 여기저기 지인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랬어요. 아이고 참. 그렇게 은폐를 시도했던 그런 사건이에요.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짰던 거예요. 그리고 한정적인 단서 때문에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건은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참고인 요소도 그래서 꼼꼼하게 받아놨고 그 참고인 요소를 뒤늦게라도 착안을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 지역 사람들 다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설명 다 드렸지만 이 토굴 찾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고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산을 형사들 평상시 운동도 안 한 놈들이 운동화 신고 그 등산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산 그 헤매고 다니면요 아주 솜죽이 돼요. 솜죽이. 그렇죠. 고생 무지하게 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한정적인 단서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해결한 그런 사건이기도 하고요. 요거는 내가 상당히 좀 칭찬하고 싶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수사는 범인을 산채로 검거하는 게 최고죠. 벌을 받게 나라에서. 그래서 그 사안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 형벌권이 행사되는 거를 국민들이 봐야 돼요. 그게 맞거든요. 이제 그게 고무적이지만 그렇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사안을 낱낱이 밝혀서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건 이랬다고 진상을 모든 사람들 앞에 밝히는 그것도 수사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서로 범인이 사망했어도 이 피해자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정성스러운 이런 수사는 지속되어야 한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탁시 시신은 그 얘기 하더라고. 뭐요? 시신 발견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차에 그 향도 갖고 다니고 형사들이 소주 한 2병 갖고 다니고 이런 그
백지 같은 거 까는 거 네. 갖고 다닌다고. 이제 종이컵 하나 있으면 거기다 흙 담아가지고요 향 꽂을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붙여주고 소주 한 잔 따르고 그 이제 뭐 안주 같은 거 북어포 비슷한 거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이제 아마 토막 시신 발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근데 이 경우가 좀 있어요. 나는 대체로 그렇게 한 편이었는데 사실 손대면 안 되는데 토막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좀 갈등이에요 현장에서. 네. 시신이 이렇게 토막이 돼 있는데 그대로 두고 거기다가 저 마분지 깔고 향 피울까. 근데 난 자꾸 마음이 그게 안 좋더라고. 똑바른 모습. 그게 나는 정말 안 좋더라고. 그래서 사실 손대면 안 되는데 훼손을 많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야 가능하면 머리, 몸통, 다리는 맞추자. 뭐 야 다리가 위에 있고 머리 여기 있고 막 중간에 뒤섞어 놓으면 거기다 향 피워서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그래도 인체 구조에 어느 정도는 맞추자 해서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대충 붙여놓고 그렇죠. 해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는 분들 많아요. 왜 손대면 안 된다고. 네. 아마 여기서도 시신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배열을 한 것 같습니다. 마대자로 뜯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마 이제 거기 현장에서 우리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우리도 진짜 많이 잔는하고 애썼습니다 나름대로. 이제는 이제 편하게 가십시오 하고 분양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아휴. 이게 참 수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막 스펙터클하게 막 추적 과정을 막 내가 설명하고 이럴 수는 없는데 죽어버려갖군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사건을 수사한 저 상당 경찰서 이 강력 형사들은 고생 무지하게 한 사건이에요 이거. 그렇죠. 그 톡을 찾아다니는 것만 해도 엄청 고생한 사건이에요. 이게. 단서가 딱 막힌 시점에 얼마나 깜깜하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힘든 이런 수사가 사실 힘든 수사예요. 표시도 안 나고 힘든 수사. 그러게요. 고생했다 소리도 별로 못 들으면서 고생한 수사. 그래도 그건 이제 진짜 피해자분을 위해서. 그러면 시신 찾고 실체적 그 진실이 뭔지 그럼요. 찾으려고. 예. 그래서 그래도 내가 경찰 대선배인데 내 선배가 저 청주 상당 경찰서 강력팀 또 여성 청소년팀 고생한 거 안다. 그런 얘기는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참고인 조사 이렇게 하신 게 너무 잘 착안을 하신 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 연구에 따르면요 거짓말을 할 때요 새빨간 거짓말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버전, 전체 스토리를 생으로 날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창조 그거. 네, 근데다가 수사 상황은 우리가 일상에서 친구한테 거짓말은 간단한 거짓말이니까 새빨간 거짓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수사 상황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게 드러날 가능성도 왜냐하면 훨씬 크고 전문가들이니까 형사님들은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름 이제 좀 덜 이제 이상한 얘기를 지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걸 덧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듯하게 지어내야 되려면 있는 거의 사실은 대부분 있는 거에다가 약간 붙인다 이거지. 결정적인 부분만 창조는 없네. 네, 그게 사실 물론 그런 범죄자 머리가 아주 좋은 범죄자들도 있겠지만 이게 주로는 일반적으로는 거의 다 한 80%는 있는 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야. 거기다가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은폐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꾼다든지 이런 이유가 많다라는 거예요. 맞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아까 그 참고인 조사도 얼마나 좀 압박적이잖아요. 엄청나게 압박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군데군데 내가 실제로 있었던 거, 그날에 있었던 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떨결에 얘기한 거예요. 기도 갔다 왔다. 그 내북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걸 착안을 하시면 진짜 잘 내북면 기도 갔다 그러는데 그 어디로 갔냐고 하나만 더 물어봤었으면. 그 토굴만 나왔으면. 그런데 토굴까지 선정하기가 힘들었대요. 그렇죠. 산, 바위, 나무 밑 그러다가 나중에 토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굉장히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그래도 억울한 망자의 한이라도 이렇게 풀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 사건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북 청주에서 발생했던 내연녀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는 이제
자살하는 바람에 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가 끝났지만 억울하게 사망한 그 여성은 그래도 찾아서 맞아요. 응당한 장례를 치러줬던 그런 사건 좀.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